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98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는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 다시 듣기 팟캐스트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오늘도 기습 방송 15분 당겨서 기습 방송을 시작해 봤는데요. 아니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세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 오늘 날씨가 약간 비가 오는 지역이 있어서 쌀쌀한 곳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은 조금 추워질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부터 오전에 서울이 5도, 수요일에는 오전에 4도, 목요일에는 2도까지 내려가네요. 와, 거의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갑니다. 금요일보다 조금 다시 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조금씩 조심해서 추위 조심해서 달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마라톤 대회 다녀오신 분들에게 진짜 수고했다는 얘기 먼저 전해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결과를 떠나서 도전하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컨디션 잘 체크하셔서 오늘 정도까지는 조금 푹 쉬어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아주 천천히 강도를 다시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목은 어떤지, 다른 부분 아픈 데는 없는지, 팔이라든지 손, 허리, 그 다음에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그리고 발목, 발가락, 발바닥 이렇게 아주 천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만져보시고 아픈 곳은 없는지, 이상한 곳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도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말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운 캠핑을 다녀왔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진짜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몸은 좀 피곤합니다. 운전도 장시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네요. 자, 덕분에 오늘 기운 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아마 지금 제 화면에 제 모습을 보고 저건 뭐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달리기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품들 다 써봤죠. 정말 신기한 제품들까지 다 써봤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처음으로 써본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헤어밴드입니다. 약간 조금 좀 낯설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리고 좀 제가 보았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쓰지 않았는데 이제 좀 제가 이번에 써보고 완전 생각이 바뀌게 됐죠. 그동안 저는 주로 모자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물론 땀 흡수를 좀 도와주니까 모자만 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습관처럼 모자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제가 두런쇼를 진행하면서 이 러닝라이프의 헤어밴드를 한번 써보게 되는데요. 진짜 좋더라고. 이걸 내가 왜 아니 이 좋은 걸 내가 왜 지금까지 안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게 땀 흡수를 잘하는데 약간 안감이 땀 흡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땀을 흡수하면은 나중에 이게 넘쳐가지고 결국에는 또 흘러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서 땀이 딱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쓸 때는 오히려 땀이 좀 넘치면 주룩주룩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밴드는 훨씬 더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게 탄력 밴드가 굉장히 고탄력 밴드로 만들어져서 탄력이 좀 좋다 보니까 이게 물을 머금은 상태가 된다고 해도 땀이 막 흘러내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일체형하고 밴드형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동안 일체형 쓰다가 오늘 밴드형 써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짱짱하고 정말 좋습니다. 약간 타이트한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밴딩형 추천드리고 좀 편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일체형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 그레이, 화이트가 있어서 세 개를 구매하시면은 다양한 패션 스타일에 맞춰서 쓰실 수 있고요. 이마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자외선 차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어서 여름에 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 와이프가 달리기도 하고 요가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요가를 할 때 이 제품을 항상 들고 갑니다. 너무 잘 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가를 안 해서 몰랐는데 와이프는 요가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려운 자세를 하는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은 땀을 진짜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땀이 막 뚝뚝 흘러내리고 특히 바닥에 있는 요가 매트 같은 데 막 흘러내리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요 이제 헤어밴드를 쓰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땀이 흘러내리지 않고 바닥도 깨끗하고 뭐 눈에 땀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해요. 겨울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밴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겨울 되면 저희가 비닐을 쓰잖아요. 비닐을 써도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걸 안에 쓰고 비닐에 딱 써주시게 되면은 땀을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트레드밀을 달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포인트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밖이 너무 춥고 바람이 많이 불면 제대로 된 포인트 훈련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실내 트레드밀을 달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실내가 좀 이렇게 바람이 막 항상 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땀을 좀 더 많이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헤어밴드를 두고 가면 좋은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거를 2개를 들고 가세요. 그리고 러닝머신 위에다가 올려 두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외에서 뛸 때는 땀이 흡수돼 있으면 벗어가지고 좀 짜서 다시 쓰면 되는데 실내 트레드밀은 중간에 이걸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들고 가셔가지고 2개를 갈아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5개짜리가 들어있는 5개 파이브팩을 판매하는데요. 그러면은 10% 할인도 되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개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크루에 속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 개 사셔가지고 선물하시면 좀 센스쟁이 이런 러너로 소문이 나실 겁니다. 자, 아니면은 이제 러닝라이프에서 옷을 구매하시다가 무료 배송이 3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뭔가 금액이 살짝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헤어밴드로 착착착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사두셔도 절대 후회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러닝라이프 제품과 함께 즐거운 달리기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제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헤어밴드 없다 혹은 지금 헤어밴드가 좀 오래됐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쓰는데 진짜 좋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 중에 탱이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고구마와 생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아봤어요. 어제 받아봤는데 너무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머어머를 막 연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강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생강 냄새가. 덕분에 이번 겨울은 지금 이제 생강으로 생강차를 만들어 놓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올겨울은 덕분에 제가 감기 걱정 안 하고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탱이님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번 11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제3회 민티런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대략 한 30명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30명 됩니다. 30명. 현재까지 30명입니다. 3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도움 주겠다는 분들도 연락을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하면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나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 그때 또 꼭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12월에는 12월 28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날은 달리기를 할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28일은 달리기보다는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프라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파티룸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공간을 대여해서 그 공간에서 다 같이 약간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1월의 마지막 1월 25일인데요. 이때 뭐 설이나 이런 거 걸리진 않겠죠? 그때는 이제 약간 혹한기이긴 하지만은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가 함께 한번 달리기를 해보는 시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월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회를 저희 행사 준비 잘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고정 코너가 러닝 아이템 추천 코너인데요. 오늘은 신박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신박계 종류와 신박계의 어떤 원리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신박계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방식의 제품인지 얘기 드리고 왜 그걸 추천드리는지 그리고 그런 방식의 제품들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브랜드의 제품들을 알아보고 제가 추천드리는 2개의 제품도 추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코너를 2번에 나눠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첫 번째는 약간 일종의 달리기 백화사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민티런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연님, 왓썸님, 그리고 재가입해 주신 런니니님, 서포트님 이렇게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요 계좌를 통해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미연님, 이근식님, 해피러니님, 하늘채님, 후아게님, 유에나이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과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통해서도 아침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망고주스님, 박흥수님, 켈리스님, 정용진님, 동송님, 이동윤님, 쌈방님, 찐님, 유종덕님, 윤1025님, 정상호님, 그리고 쌈방님 아까 제가 인사드렸나요? 네, 쌈방님, 찐님, 그리고 충실세아님, 베베니님, 촐랑이 러는 내운명님, 문준일님, 유에나이님, 섬사랑 케이님, 런미런미님, 위드시선님, 카페라떼 조아님, 괜찮았다 오케이님, 신지연님, 오랑님, 배제이님, 꽃두라미님, 그리고 쉐도잉 방구성님, 탱이님, 이근식님, 삼식의 자두님, 초코크리미님, 그리고 또 정아리님, 후아게님, 김혜주님, 그리고 조와이님, 파랑주의보님,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팔코님, 정아리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정아리님, 팔코님, 그리고 올파인님, 라나님 오랜만에 왠지 오랜만에 인사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라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밍밍이님, 초록비다치님, 두꺼비아범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고요.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마라톤 대회 다녀오셨고 또 채팅창 통해서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한 번 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번에는 정말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캠핑장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계속 무슨 생각했냐면 와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달리기 하신 분들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 정말 신나게 달리실 수 있겠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들 대회 달리실 때도 아마도 날씨가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찐님께서는요 어제 마라톤 대회 여파로 누워서 다리를 주물주물하며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좀 쉬시나요? 네, 오늘은 충분한 휴식 취하시면서 어제 달리기 그 JTBC 마라톤 대회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행복하게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지연님께서는요. 어제는 자봉을 갔다고 하셨습니다. 네, 별 보고 자봉 갔다가 별 보고 집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마라톤 대회에서 자봉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 대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 모르고 자서 아주 개운하게 아침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신지연님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음번 마라톤 대회에도 나가시게 되는 날들이 계속 오잖아요. 나가셔서 또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랑님께서도요. 저도 어제 제마 첫 번째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오늘 연찬에서 집에서 듣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풀코스 완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쉬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행복하게 쉬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를 보겠습니다. 이근식님께서는 오늘은 야간 근무 중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근식님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코크리미님께서는요. 일찍 시작할 때도 있나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기습 방송을 조금 일찍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또 말할 게 좀 많은 날은 제가 약간 일찍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탱이님께서는요. 어제 제7회 서울 평화 마라톤 10K 나가서 가족 달리기 즐겁게 마쳤습니다. 4명 모두 4명이나 나가셨어요. 대단합니다. 4명 모두 10K 나가셨는데 모두 완주하면서 가족들의 첫 번째 마라톤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탱이님께서 또 옆에서 잘 가이드 해주시고 페이스메이커를 해주셔서 가족분들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렇게 4명이 가족이 동시에 나가서 함께 완주를 하는 거 진짜 대단한데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멋진 달리기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혜주님께서도요. 어제 제마에서 10K 10km PB 세우고 내년은 하프도 나가고 싶어서 이번 겨울 열심히 천천히 달리는 연습해야겠어요. 새로운 도전에 설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0K 완주하신 분들이라면요. 길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하프 충분히 또 완주가 가능하시거든요. 내년 봄에도 하프 대회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주님 한 번 더 PB 세우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와이님께서요. 어제 오클랜드 마라톤 풀코스 달리고 출근길입니다. 첫 풀에 근육 경련 종합 세트를 맛보면서 4시간 29분 00초로 아니 이렇게 근육 경련 도구 하셨는데 4시간 29분이요? 서브 430 네 그렇죠. 430 밑으로 들어오셨네요. 이루었습니다. 킥배 몸이 100이 안 되는 몸뚱아리라 내년엔 체중 좀 줄이고 4시간 15분에 도전하렵니다. 너무 즐거웠던 첫 번째 풀코스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트도 막 남겨주셨어요. 한 번 더 완주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체중도 조금 더 줄이시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목표하신 기록들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정하리님께서는요. 어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10km 무사히 완주했어요. 컨디션 난조 속에서 기록은 저조했지만 겨우 완주했어요. 화장실 일만 아니었어도 좋은 기록으로 하는 건데 좀 아쉬워요. 1시간 23분 40초로 무사 완주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마라톤은 완주가 최고의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완주하신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시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걸 또 견뎌내시고 달리신 것만 해도 정신승리입니다. 정아리님 축하드립니다. 파랑주의보님께서 스타일이 바뀌셨다고. 네, 제가 이제 그 제품 같은 거 소개할 때 안 보여드린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잘 말로만 들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과감히 착용해봤습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달리면은 요 러닝라이프 헤어밴드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요 제품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파이님께서도요. 제마 첫 번째 풀코스 완주하고 왔습니다. 마라톤의 매운맛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민티런, 하루키, 찐님 등 30km 이후 에너지 고갈로 걷기하면서 겨우겨우 완주는 했습니다. 좀 더 연습해서 내년 동마에서는 안정적으로 즐기면서 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30km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한 35km 또 넘어가고 나면은 이 훈련으로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야, 이건 진짜 정신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완주하신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올파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밍밍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공공런 하려고 했는데 밖이 어두우니까 못 나가겠어요. 전 저녁파가 맞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원래 저녁파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침에 뛸 일이 정말 주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말에 또 뛰면 금요일 저녁에 뛰고 토요일 아침에 뛰면 뭔가 너무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저녁에 뛰게 막 되거든요. 아침에 뛰신 분들 좀 부럽기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달리기 하시도록 아침 방송 열심히 진행하고요. 밍밍님 앞으로도 좀 어두워질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점점 어두워질 건데 저녁 달리기도 좋습니다. 언제 달리면 어때요? 달리기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밍밍님 앞으로 아침 달리기든 저녁 달리기든 제가 응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괜찮아다 오케이님께서는요. 밖에 비가 온다고 하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라톤과 덩크 도전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고요. 어제 제마 완주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몸 상태가 괜찮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몸 관리를 잘 해주셨나 봐요. 네, 오늘 하루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럼미러미님께서요. 어제 자봉 10K 급수대였는데 서울 레이스는 낭만이었다면 어제는 물지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민티님들 아무도 응원은 못 해드렸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서로 지금 이제 마라톤 완주하신 분들에게 서로 이제 축하 인사를 채팅창에 막 남겨주고 계신데 보고 있는데 너무 훈훈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께서도요. 어제 제마 다녀온 여운이 아직 있네요. 민티런님이 한창 대회 나가실 때 느꼈다고 하는 공허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뿌듯함과 뭔가 큰 일을 끝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약간의 공허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약간 뭔가 끝냈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그 허탈하면서도 좀 섭섭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정말 이 묘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느낌은 대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내고 나면 항상 뭔가 약간의 아쉬움과 설레임과 섭섭함과 뭔가가 비어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도 좋고요. 대회가 아닌 다른 걸로도 사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중산동 러너님 자 완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달리기가 시작된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문준일님께서도요. 완주했는데 하프 이상에서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록이 53분 정도라 기분은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준일님 축하드립니다. 네. 10K 어제 제마 10K 다녀왔다고 남아있네요.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금요일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베이비 메로님, 초록빛 아침님, 용용이님, 후하게님, 괜찮아다 오케이님, 이라토너님, 유에나이님, 희노애랑님, 우보말리님, 미라클러니님, 장인영님, 베베니님, 헤이뱅수 돈두대님, 참시기 자두님, 반짝반짝나비님, 슬로우스템님, 윤1025님, 써리님, AM326님, 아임그레이스님, 찐님, 위드시선님, 해피러닝님, 메이님, 켈리스님, 달빛냥이님, 김희정님, 동글제이크님, 미셸님, 식초개굴님, 원군님, 신지연님, 쌈방님, 파랑주의보님, 갈소수님, 별별한님, 마라톤과 덩크도전님, 스톤님, 탱이님, 펀조기님, 그리고 아침에 또 한 분이 더 남겨주셨는데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께서도요. 네, 글 남겨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몇몇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UNI님께서요. 요즘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졸음이 몰려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어머나 세상에. 달리기를 하고 나면 약간의 졸음이 오긴 했는데요. 며칠 전에는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요. 이상한 건 아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피곤하신 겁니다. 저도 달리다가 중간에 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네. 이거는 그냥 피곤한 이유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라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몸을 쓰는 거지만 적당한 수준의 달리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로가 회복되는 달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편하게 뭔가 몸이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달리기를 하시고요.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좀 몸을 가볍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그 다음에 푹 쉬시고요.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평소 잠드는 시간 한 3시간이나 4시간 전에 달리기가 끝나도록 달리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끝내고 들어오면 따뜻한 물에 샤워, 목욕 아니면 반신욕 같은 걸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몸에 좋은 거를 배부르지 않게 한 정량의 80%나 이 정도만 가볍게 드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고 주무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컨디션이 상당히 몸이 가볍고 좋을 겁니다. 특히 달리기 끝내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또 에너지가 딱 충전이 되면서 그날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실 때 빨리 달리지 마시고요. 몸에 혈액이 막 도는 정도의 가벼운 달리기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삼식이 자두님께서는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성 고관절 통증으로 요새는 10K만 뛰고 있는데 다시 하프 이상을 뛰고 싶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러닝에 집중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관절에 무리가 적은 쪽으로 달리려고 하는데 스트라이드 주법과 케이던스 주법 중 어느 쪽이 고관절에 영향이 적을까요? 부상 전에는 스트라이드 주법을 더 선호하긴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좀 절묘하게도요, 삼식이 자두님께서 이 댓글을 남겨주실 때 제가 이메일도 하나 받았어요. 네, 이메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고관절에 지금 약간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좀 고민이 되셔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저도 이제 어제 캠핑 다녀와서 바로 답글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분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케이던스 주법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이 고관절이 아무래도 이제 가동하는 그런 부위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동하는 횟수가 많은 그런 부위고요. 그래서 이런 고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가동 범위가 크지 않을수록 부담이 좀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하실 때는 케이던스 주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케이던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 막 190, 200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관절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던스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170, 180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케이던스를 먼저 주는 방식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달리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씩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보폭을 조금씩 이제 처음엔 줄인 상태인데 케이던스 올리고 그 후에 살짝씩 보폭을 늘리면서 부담이 없는 보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내시고요. 그 상태로 이제 훈련을 하시면은 말씀하셨던 나중에 다 또다시 예전에 하프 이상 아마 뛰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다시 시작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케이던스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민티러님, 저 제마에서 첫 번째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3시간 59분 25초로 턱걸이 서브4 했어요. 작년 달리기 시작하면서 민티러님께 자주 질문 드렸다가 답변 받았던 것들, 러닝 라디오와 다른 영상에서 나왔던 꿀팁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는데 뭐랄까요, 약간 머릿결이 쭈뼛쭈뼛하는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과 함께 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제 영상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스톤님이 풀코스 완주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톤님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스톤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파랑주의보님께서는요,
방송 시간이 좀 짧아진 거에 대해서 처음엔 일찍 끝나는 게 아쉬웠는데 듣다 보니까 민티러님도 덜 힘들고 진행도 더 깔끔해지는 것 같고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긴 방송에 대한 저희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긴 방송은 멤버십 분들 영상이나 뭐 멤버십 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어떤 긴 방송의 욕구를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랑주의보님. 네.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아침, 아침에 2시간 41분인가요? 40분 정도 동안 진행했던 저희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라이브 방송이죠. 주간 러닝 라디오 쭈총에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고 또 다시 듣게 해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시 듣기로 들어주신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언니님, 그리고 소이라떼님, 은인양님, 그리고 이라토너님, 꿈인가 생신가님, 아내몰래주식님, 그리고 미래로님, 해비러님, 그리고 김한철님, 그리고 또 하영다마 감귤농장님, 그리고 또 김알렉스님께서도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현수님, 삼식이 자두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댓글 남겨드렸는데요. 네, 좋은 방송 앞으로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삼식이 자두님 감사드립니다. 은인 양님께서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타임트런 1편 들으면서 1시간 뛰고 왔어요. 민티러님의 설레이는 목소리가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서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함께 뛰는 기분이 드니까 1시간도 뛰어지네요. 타임트론 애청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1편이면은 지금 2년이 훨씬 넘어서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저도 그때 그 목소리 들으면 약간 그 애기 목소리 든다는 느낌? 뭔가 약간 떨리기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좀 낯설어요. 저도 들을 때 1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타임트론은 22편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건데 후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즘 쭉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된 방송인데 참 타임트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미래로님께서도요, 제마 10K 잘 마쳤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달리니까 부상 통증도 덜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상 회복에 집중해 보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로님 완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회복에 집중하시고 잘 회복하셔서 다시 즐겁게 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철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레소토에서 방송 청취 중입니다. 방송 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레소토가 어디죠? 레소토? 나 들어본 것 같기도 레소토가 어디지? 레소토가 지금 방금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아프리카 남부 쪽에 있는 국가라고 지금 맞나요? 국가 레소토 나오는데 아주 멀리 계시는군요. 와, 멀리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 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응원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한천님 감사드리고요. 그쪽에서도 달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즐겁게 달리기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더 즐겁게 그리고 달리기를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 자, 달리기 러닝 아이템 추천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신박해, 그 중에서도 가슴형 신박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기 백과사전이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은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박계, 이름 그대로요, 심장의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심은 뭐 심장이고요, 박은 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는 계산입니다. 계산의 계자, 뭐 수를 세다, 뭐 세마다, 뭐 헤아리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냥 뭐 측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을 헤아리는 기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이미 뭐 스마트워치를 쓰는데 거기에 심박수 측정 다 되는데 굳이 뭐 다른 심박계를 우리가 좀 필요해요? 사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은 가슴형 심박계를 소개해 드리는데 굳이 그걸 또 써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도 맞고요. 하지만 저의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왜 별도의 심박계를 사용하면 좋은지, 특히 그 중에서도 왜 제가 가슴형 심박계를 추천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추천드린 제품 중 하나는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요 제품들 같은 것도 함께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심박계 원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박계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광학식이라고 불리는 PPG라는 게 있습니다. 이 PPG가 용어가 굉장히 단어가 좀 어려운데 PPG인데요. 이게 포토 플래시스모그래피, 포토플래시스모그래피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포토플래시스모 PLETHYSMO 근데 그래피는 GRAPHY죠. 아무튼 요렇게 된 건데 이게 광용적 맥파 아니면 광혈류 측정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광범위하게 OH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OHR은 옵티컬 하트 레이트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학으로 우리의 심장 박동을 측정한다는 그런 방식이죠. 자, 이런 광학식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약간 전기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방식이라 저희가 부르는데 ECG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일렉트로 카디오그램 이렇게 보시면 돼요. ECG입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이용한 우리 심박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PG, 그냥 저는 간단히 PPG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CG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PPG 방식은요, 우리 피부에 빛을 투과해서 맥파라고 합니다. 맥파. 그러니까 맥의 어떤 파동이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심장이 뛸 때 혈관에 생기는 미세한 어떤 파동, 변화 같은 것들을 읽어들여서 심박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맥파를 우리 측정할 때는 그 혈류량을 측정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PPG 센서에서 피부로 빛을 쏘게 되면 우리 피부도 빛이 통과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혈류의 양에 따라서 흡수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달라지다 보니까 색깔도 좀 다르게 되겠죠. 요거를 측정하면은 혈액 양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저희가 이런 심박수 측정하는 것들은 빛이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녹색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녹색 광을 이용하게 되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흡수도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녹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은 손가락에 왜 집게 같은 거 센서 이렇게 달아주고요. 이걸로 심박을 측정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심박과 함께 산소 포화도도 측정이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광학식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피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값이 변화될 가능성도 좀 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는 문신을 했을 경우에 이게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센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움직이게 될 경우에도 역시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도요, 혹은 뭐 가민 같은 워치 같은 것들도 너무 헐겁게 착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빛이 새어나가거나 센서가 피부에 붙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이걸 조이게 되면 피부가 눌러지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또 정확한 측정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케이던스와 심박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케이던스 락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타 건강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빛이 추가되는 것도 측정하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좀 많이 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측정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광학식 방식은 간단하게 제조가 가능하고 제작이 가능하고 산소 포화도도 측정 가능하고 굉장히 장점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단점도 상당히 많은 거, 이게 PPG 광학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ECG 방식이 있는데요. ECG 방식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방식은요, 말 그대로 전기적 자극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심장이 뛸 때는 전기 자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심장의 전류를 측정해서 심장의 어떤 심박수 혹은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미세하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뭔가 측정을 할 때는 ECG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그냥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ECG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심장의 변화, 심박수의 변화 이런 것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PPG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방해 요인이 적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제 ECG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요, 정말
센서를 엄청 많이 달아요. 가슴에 몇 개를 달고 양쪽 팔에 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착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좀 저희가 달리기 할 때 그건 주렁주렁 측정기를 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심장에 가깝게 착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ECG 방식의 심박 센서, 특히 가슴형 심박 센서는 두 개의 센서를 심장 근처에 피부에 닿게 착용을 해서 요 전기 자극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또 이것도 착용할 때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요. 익숙해지면 또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착용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뭔가 가슴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으니까, 띠가 있으니까 조금 뭐 약간 이상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자,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보다 정확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은 ECG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최근에도요, 스마트워치에서 ECG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애플워치가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그 이후에 갤럭시 워치에서도 ECG를 바로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장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해서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면 ECG를 써야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계형 ECG는 두 개의 센서가 일단 필요하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로 측정할 때도 한쪽 손은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착용을 하고 한쪽 손은 스마트워치에 또 다른 버튼을 눌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ECG 방식인데, 원래 ECG는 굉장히 장치가 많은데 이걸 최대한 줄인 게 두 개로 줄여가지고 쓰는 게 가슴형 심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가슴형 심박계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건데, 이 가슴형 심박계는 스트랩 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피부에 닿는 부분에 약간 맨들맨들하게 뭔가 있어요. 요게 이제 두 개의 센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가슴에 딱 붙도록 착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슴에 뭔가 까만색 띠 같은 것들을 하고 가슴 가운데 뭔가 이렇게 시커먼 뭔가 이렇게 네모난 게 붙어 있는 것,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고 ECG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거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요. 선수들 중에서 혹은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사용했던 가민워치가 가민 포러너 220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심박 센서가 달려 있지 않아요. 네, 참고로 좀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 포러너 시리즈 보시면요, 넘버가 있죠. 뭐 265, 그다음에 165, 55, 165, 265,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265, 그다음에 965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7 시리즈 있었는데 6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그게 안 나오네요. 아무튼 요 번호가 있는데 제일 뒤에 숫자가 0으로 끝나면 심박계가 없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220인데 0으로 끝나니까 심박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1년 뒤에 최초로 이제 심박계가 달려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225였습니다. 그리고 235, 245, 255, 265 이렇게 쭉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20 모델을 쓰다 보니까요, 당시에는 그 센서가 안 달려 있어서 가슴형 심박계를 착용하고 심박을 측정했습니다. 가슴형 심박계는요, 최초로 이런 심박계를 어떤 모델을 만들고 상용화한 회사가 이제 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라라는 회사가 이제 이걸 거의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가 제대로 된 상용화를 시작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폴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이 데이터를 측정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도를 측정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런데이를 만들기 전에 그 데이터를 봤으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폴라에서 만든 가슴형 심박계 모델이 있어요. 이게 번호도 기억 안 납니다. 그 모델 넘버도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제품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개 센서를 여러 개 착용해가지고 그 심박을 측정하는 그런 정밀 ECG, 병원에서 쓰는 정밀 ECG하고 가슴에 착용하는 이 폴라의 제품하고 두 개를 심박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도가 있는가를 측정했는데 무려 99.6%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틀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라가 그때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물론 그전에도 유명하긴 했지만 이 폴라라는 회사가 심박계의 대명사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심박계가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만든 2만원대, 3만원대 제품도 정확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서 뭐 꼭 폴라를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폴라는 명성이 있다 보니까 폴라가 좋긴 한데 좀 가격도 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제품을 쓰셔도 거의 지장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대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제품 소개를 할 때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가슴형 심박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제가 왜 추천을 하고 싶은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또 각 제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추천한 제품 무엇인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6시 49분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마지막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얘기, 특정 제품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미셸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용용이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용이님. 희노애랑님께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장인영님, 그리고 미라클러니님께서도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빈비아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러니님께서도요. 굿모닝입니다. 어제 완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어요. 라고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에나님께서는요. 헤어밴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헤어밴드, 네, 5개들이 팩 구매 완료했다고 하셨고요. 운동 짝꿍에게 선심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선물로 진짜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 헤어밴드가 가격이 좀, 특히 러닝 라이프 게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가 필요한데 제품을 구매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선물 주시면 주변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몇 달 동안은 정말 짱짱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포터님께서요. 중요한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서포터님께서 오늘부터는 보강 운동하며 민티런 듣습니다. 정강이 피로골절 직전이라고 하네요. 제발 민티님들 아프면 쉬시고 병원 진료 받으세요. 미련하게 참고 뛰다가 시즌아웃 당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 괜찮으세요? 그 피로골절 직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또 위험한 상태인데 진짜 지금도 몸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한 달 이상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래도 한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잘 쉬시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병원, 네, 진료 계속해서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시면 좋겠습니다. 서포트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SJY님께서도요.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대회 뛰신 분들 모두 회복 주간 되시길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박계 제품에 대해서, 특히 가슴형 신박계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 이제 러닝워치나 스마트워치 신박계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통 PPG 방식, 그러니까 광학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워치나 러닝워치의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빛이 나오는 부분과 이걸 측정하는 감응 센서가 몇 개가 보일 거고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시계에서 녹색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심박 센서이고 광학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PPG 방식, 광학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이 PPG 방식도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편이라서 쓰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 착용하시고 잘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일반 러너들이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로는 사실 충분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심장으로부터 좀 먼 곳에 있는 손목의 혈류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심장의 어떤 반응 속도보다는 약간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의 움직임이 격렬해지다 보면 오차가 좀 나거나 어쨌든 좀 딜레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혈액이 손목에 와서 측정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단점이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시계형 광학 심박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불편한 점은요. 추운 날씨에 입는 복장들 때문에 생깁니다. 여름이라면 전혀 이게 걸릴 부분이 없죠. 하지만 PPG 제품은 피부와 항상 밀착이 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측정이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저것 저희가 껴입게 되고, 그러면 손목 부분에도 뭐 옷이 내려오거나 그래서 시계를 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기 위해서 손목 부분은 손으로 올리고 하다가 시계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장갑까지 끼시고요. 아주 추운 날 두꺼운 장갑을 끼게 되면 이게 그 옷과 장갑 사이에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센서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은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를 제대로 착용하게 되면 그 손목 부분이 바람이 들어와서 춥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 위에 시계를 측정하면 당연하지만 심박을 측정하지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얇은 옷에다가 구멍을 내서 그 위에다 시계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손목 부분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은 시계가 보이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옷도 있긴 한데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구멍을 일부러 자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써보시면은 약간 불편합니다. 이렇게 뛰면서 딱 손을 들어서 다 바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것도 막 구멍을 움직여 가지고 봐야 되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겨울이 됐을 때 이런 착용을 했을 때 뭔가 좀 자세히 보기 힘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슴형 심박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정확도 뭐 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슴형 심박계가 월등히 우수하고요. 거기다가 좀 자유로움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슴형 심박계를 사용하시게 되면 시계를 통한 심박 측정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계를 옷 위에 착용을 한다든지 좀 더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 중에서는 물에서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계에 부착되어 있는 광학식 심박 센서 같은 경우에도요, 물에서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민의 경우에도 수영용 가슴 심박계 제품이 따로 나올 정도로 요거는 따로 쓰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슴형 심박계 제품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폴라, 와후, 가민, 뭐 그것 이외에도 몇 개의 뭐 중국산 제품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중국 제품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을 마진이라고 해서 MAGENE라고 돼 있는 이 브랜드 제품들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품들 좀 대표적인 제품들 브랜드들의 특징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우선 폴라는 뭐 최초로 심박계를 만든 회사다 보니까 그 표준 기술을 만든 회사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워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짐에서 운동할 때 쓰는 트레드밀 같은 거 있죠. 혹은 다른 운동 기구들에서 심박 센서를 연동을 해서 측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기술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도 되긴 하지만은 폴라를 항상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라 제품 쓰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네. 그래서 좋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아무래도 좀 비싼 편입니다. 10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딱히 뭐 어떤 다른 부가 기능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있지만은 어쨌든 신뢰도는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와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상대적으로 폴라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고 그러면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또 몇 가지 어떤 운동량 측정하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심박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폴라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티커란 제품 썼는데 지금도 아마 티커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민이 있습니다. 가민은 정말 포러너 제품하고 함께 사용할 때 극강의 기능성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민 쓰다 보면 뭐 다이나믹스 같은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춤이 되는데 착용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뭐 좌우 밸런스 측정하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또 운동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가민에서 나온 심박계를 구매하시게 되면 거기 안에 러닝 다이나믹스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심박 측정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 뭐 기울기라든지 좌우 밸런스 이런 다양한 자세들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러너를 쓰신다고 할 때는 가민의 어떤 이런 가슴형 심박계를 쓰시게 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역시나 가민답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최신 제품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살짝 넘어가요. 40만 원. 2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이 살짝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민과 연동성이 좋고요. 특히 러닝 다이나믹스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포러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의 뭐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제품이죠. 마진의 H303이나 H603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가슴형 신박계나 별도의 신박계들 또 이제 신박계도 보면 또 추가로 착용하는 신박계가 있어요. 광학식 중에서도 이런 신박계가 제가 몇 개가 있지만은 이번에 마진의 H603 제품을 제가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은 이번에 한번 이 마진 회사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후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쭉 여러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제품만 추천하겠습니다. 하나는 가민에서 만든 가슴형 신박기입니다. 요 제품 이름이 뭐였더라? 좀 긴데 이름이요. HRM 프로 플러스입니다. HRM 프로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추천드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마진에서 나온 H303 말고 H603 제품 요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가민의 제품은 20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민 기기들과 함께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특히 러닝할 때에는 그 다이나믹스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자금의 여유가 있고 나의 달리기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 싶고 가민 포러너 시리즈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니까요. 가격이 비싸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의 그 제품 마진 제품은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요. 굳이 가민이나 뭐 폴라까지 가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 마진의 제품을 하나 정도 구매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진의 제품이 H303 그리고 H60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측정하는 정확도는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물론 상급 버전인 603이 조금 좋긴 하지만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H303이 2만원대 가격이고 H603은 3만원대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H603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슴 스트랩의 착용 방식입니다. 이런 이제 스트랩을 이용한 가슴 신박계는 착용 방식이 특히 두 가지 방식인데요. 센서에 바로 이 뭔가 바클 같은 걸 이용해서 착용하는 방식과 이 스트랩에 센서가 아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랩을 약간 그 고리나 후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착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용해 보시면 아무래도 요 센서 자체에 바로 다이렉트로 클립하는 방식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 클립은 맞춘 다음에 좀 돌리고 막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이제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위치가 잘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10,000원 정도 더 쓰시고 H603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603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착용이 너무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두 가지 가민의 제품 그리고 HRM 프로 플러스였나요? 그 제품 가민의 제품하고 마진의 H603 제품을 이제 전 추천드리는데 저는 지금 H603의 그레이 모델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중국 제품들이 알리나 뭐 다른 타오바오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언제 올지 몰라요. 선뜻 제가 이걸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알리에서 보조 배터리 하나 주문했는데 처음엔 3일 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거든요.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2개월 뒤에 배송이 완료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가 본 뒤로부터 2개월 뒤에 배송된다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 좀 짜증이 났는데 잠시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또 배터리가 도착을 했더라고 집에. 1주인가 2주인가 뒤에. 그러니까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놈의 배송 날짜를 갖다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이지만 배송이 늦어지거나 하기도 하다 보니까 아주 큰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 고가 제품은 가격 차이가 좀 나겠지만 저렴한 제품은 큰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구매 가능한 곳에서 사는 게 좋고요. 저는 쿠팡에서 쿠팡이 직접 직구를 하는 거라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문제시는 반품 이런 것들이 좀 되니까 고객 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쿠팡에서 H603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가민 제품도 써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가민 워치를 안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사봐야 테스트도 못할 것 같고 해서 그건 뭐 다음에 제가 가민을 쓰게 되면 그때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한 제품들 몇 가지는 제가 링크를 설명란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겨울 시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가슴형 신박계 하나 구매해 두시면 또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이 가능하니까 적당한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우보말리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짱구는 오말려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 7시 10분 지났습니다. 오늘 방송을 한 15분 정도 일찍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7시 10분입니다. 방송 시작한 지는 1시간 26분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정말 또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또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